2018년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화학식을 쓰는 문제인데요. 할로겐 화합물은 탄소에 할로겐 원소 F나 Cl, Br, I와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고 합니다. 이 소화약제의 분자식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 분자들을 부르는데요. 그거를 할론 넘버라고 합니다. 이 번호의 순서대로 그 탄소의 개수, 플루오르, 불소의 개수, 염소의 개수, 브롬의 개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건 I, 요오드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데요. 할론 1011이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원소 탄소의 개수가 1개이다. 그리고 F의 개수가 0개고 Cl의 개수가 하나, Br의 개수가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1의 경우에는 C, Cl, Br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서 이 탄소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 들어가고 또 수소 대신에 브롬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대신하지 않은 남아있는 수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C, H2, Cl, Br로 써야 맞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에서 유일하게 H가 들어가는 번호가 1011이에요. 그 이유는 H의 개수보다 할로겐 원소, 대체하는 할로겐 원소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더 적기 때문에 수소가 남아있어서 H2가 붙습니다. 그럼 반면에 할론 1211의 경우에는 탄소 하나, F가 2개, Cl이 하나, Br이 하나. 그러면 할로겐 원소가 4개로 탄소가 결합해 있는 수소를 모두 다 이제 대체를 하고 그 자리에 할로겐 화합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CF2ClBr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험물 제조소인데요. 위험물 제조소 5개에 가솔린 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이때 방유제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고요. 방유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방유제의 용량, 부피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위험물 제조소인지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위험물 제조소라고 나왔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 용량을 구하는 공식, 탱크 용량의 0.5를 곱하거나 탱크가 2개 이상이면 최대 탱크의 0.5를 곱하고 나머지 탱크의 합의 0.1을 곱하는 식으로 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위험물 제조소가 아니라 5개 저장 탱크,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이 공식을 써 주어야 합니다. 가솔린 탱크가 2개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최대 탱크가 하나는 200세제곱미터고 하나는 100세제곱미터래요. 이 중에 더 큰 탱크는 200이죠. 200세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100세제곱미터에는 여기에는 0.1을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 곱하기 0.5 플러스 100 곱하기 0.1이 돼서 11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만약에 200 그리고 100인 탱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200에다가 0.5를 곱하고 100과 100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0.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일 때 나머지 용량 탱크의 합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5개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용량이 작은 탱크 고려할 필요 없이 탱크 용량의 1.1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큰 탱크에 1.1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10세제곱미터이지만 방유제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높이가 0.5m 이상 3m 이하여야 되고 방유제 하나의 면적은 8만입니다. 8만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두께, 방유제가 이렇게 생긴 담인데 이 담의 두께가 0.2m, 즉 20c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이 방유제가 높을 경우에 1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방유제에 50m마다 계단을 설치해서 이 방유제 안을 넘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고체 위험물과 액체 위험물은 몇 %의 순함률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위험물을 운반할 때 꽉 채워서 운반하면 안 돼요. 꽉 채우게 되면 그 위험물이 이제 흔들리면서 셀 염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너무 마찰이 심하게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워둬야 합니다. 특히 고체 위험물은 수납을 95% 하고요. 액체 위험물은 98%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킬 알루미늄 등이라고 하는 알킬 리튬 또는 알킬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90%의 순함률로 해야 되고 또 50도씨의 온도에서 공간 용적 5%를 두어야 한다. 이것도 빈칸으로 출제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순함률은 고체 위험물이 95% 이하, 95%가 넘으면 안 되고 더 적어야 됩니다.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각 설명에 해당하는 제6류 위험물. 6류 위험물은 종류가 많지 않아요. 종류가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또는 할로겐간 화합물인데 할로겐간 화합물은 실기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류 위험물의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이렇게 보시면 피부 접촉 시에 크산토 프로테인, 단백질과 질산이 반응해서 이제 황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이름은 질산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분자식을 쓸 때는 HNO3를 씁니다. 그리고 가열시 폭발 우려가 있고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이 앞에는 크게 이제 힌트가 되지 않고요. 증기 비중이 3.46이다 라는 것이 힌트가 됩니다.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는 화학식이 이렇게 되고 화학식을 알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 분자량으로 증기 비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산의 증기 비중을 구하고 과염소산의 증기 비중을 구하고 과산화수소의 증기 비중을 구해도 충분히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가 질산인지 과염소산인지 과산화수소인지 헷갈린다고 해서 찍을 필요가 없이 6류 위험물을 쭉 쓰고 거기에 대한 증기 비중을 구해서 증기 비중이 3.46인 것은 과염소산이구나. 증기 비중을 주는 거는 거의 분자량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의 힌트를 다 주는 거니까 과염소산이고 그 분자식은 HClO4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 외부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물기염금, 화기염금과 같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과산화수소는 몇 류 위험물이냐 하면 제6류 위험물입니다. 제6류 위험물의 경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산화성이 있어요. 산화성은 남한테 산소를 주는, 자신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 산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이 산화성이 위험한 이유는 이 자체는 6류 위험물 자체는 불이 붙지 않지만 다른 물질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내가 가진 산소를 쪼개서 남한테 주면서 그 물질이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상 산소를 주는 물질은 탈 수 있는 물질인 가염물일 거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가염물 접촉 주의가 되겠습니다. 산화성 액체랑 비슷한 성격의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는 가염물 접촉주의뿐만 아니라 화기충격주의, 물기염금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매우 잘 나오는 문제고 아마 꼭 출제가 될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의 위험물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이렇게 육각형인 구조식을 벤젠이라고 하죠. 자, 벤젠에 어떤 것이 붙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사류고요. 아니면 오류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사류인데 품명과 지정수량을 쓸 때 벤젠에 NH2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때는 아닐린이 됩니다. 자, 벤젠에 어떤 것들이 치환이 되는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 물질의 이름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자, NH2가 있는 경우에는 아닐린이죠. 그러면 NO2가 있을 때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NO2가 니트로이기 때문에 니트로벤젠이 되고요. 또 벤젠에 CH3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톨루엔이라고 부릅니다. 또 벤젠에 그냥 염소만 있는 경우에는 네, 클로로벤젠입니다. 맞습니다. 자, 품명과 지정수량을 쓸 때 아닐린은 제4류 위험물 중에 삼석유류죠. 그래서 3, 2, 클, 중, 아, 니로 외워요. 삼석유류가 2000리터고 클레오소트유, 중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석유류가 됩니다. 삼석유류인데 비수용성, 수용성은 이건 품명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명을 쓸 때 삼석유류 비수용성까지 쓰지 마시고 제3석유류만 쓰시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2000리터. 그리고 지정수량 하실 때 이 단위를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으로 쓴다던가 리터를 안 쓰고 온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단위 조심하세요.
자, 7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표 하나짜리로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되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사실 틀리라고 된 문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점수는 60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사실 틀려도 크게 합격에 지장은 없습니다. 법령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장비는 필수 장비로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그러니까 자석 자력으로 하는 그런 탱크 시험 장비들 또는 초음파 방사선 추가 시험기, 초음파 탐상 시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 문제였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뭐 충수압 시험, 진공 시험, 기밀 시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답이 되는데 이거는 해설과 답을 보시고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되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에서 방파판은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동탱크 저장소를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윗부분, 여기는 뚫려 있는데 이 윗부분은 매돌 뚜껑이 있고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또 뚜껑을 고정할 수 있는 이제 여러 부속들이 있고요. 이 부속들을 보호해주는 이 위치의 이름은 방호틀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탱크가 이제 차량에서 굴렀을 때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딱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 측면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탱크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칸을 구분하는 이 부분은 칸막이라고 하고요. 이 칸막이를 기준으로 칸마다 위험물이 들어갑니다. 이 안이 다 뚫려서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칸칸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칸막이 안에 들어간 위험물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부분들의 두께를 알아야 하는데 방호틀은 이 위쪽에 있는 부품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3mm가 되겠고요. 측면틀은 이 탱크 자체를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얇으면 안 돼요. 3.2mm입니다. 칸막이는 이 안에 있는 위험물을 서로 이제 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위험물의 양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두께인 3.2mm로 하고요. 방파판은 위아래로 요동치는 걸 살짝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6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막이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 칸 하나당 4,000리터의 위험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칸막이 플러스 4,000리터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물의 용량이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전체 양이 이만큼일 때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전체 수량을 4,000으로 나눠서 1로 빼주면 되는데 만약에 4칸을 만들고 싶으면 칸막이를 3개 설치하면 4칸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체 용량을 4,000으로 나누고 거기에다 1을 빼주면 칸막이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것도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번에 다음 표에서 위험물의 명칭과 지정수량을 표의 빈칸에 쓰시오. 자, 첫 번째 것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끊어서 NH4는 암모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산소가 4개면 과염소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과염소산 암모늄이 되고요. 이 과염소산 염료는 지정수량이 50kg입니다. 그 다음에 KMnO4 과망간산 칼륨이고 지정수량 1000kg. 중크롬산 칼륨은 크롬이 2개 있다는 게 중이에요.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 크롬과 산이 붙어있는 칼륨, K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과 지정수량을 쓰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명칭을 주고 화학식을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인 질산칼륨. 질산칼륨은 KNO3라고 하는데요. 질소 함량이 몇 %인지 구하시오. 자, 문제가 생긴 거는 꼭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이 생겼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함량이 몇 %인지 구하라는 건 전체 중에서 그 해당 내가 원하는 게 몇 %인지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함량을 구할 때 전체 질량에서 그 질소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산칼륨은 KNO3고 K가 39, N이 14, O가 1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101g이 됩니다. 그리고 KNO3의 질소는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질소 하나는 질량이 14이기 때문에 101분의 14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3.861이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13.861까지 써주시고 이렇게 는에다가 왼쪽 위에 점,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점 하면은 약, 반올림 이라는 뜻의 기호로 이렇게 해서 반올림 한 값을 이렇게 단위와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과정과 답 중에서 네, 답만 쓰면, 계산과정 없이 답만 쓰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과정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되고요. 웨이트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네, 뭐 퍼센트나 웨이트 퍼센트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질량을 그램으로 이미 썼기 때문에 웨이트 퍼센트라고 쓰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에 우리가 부피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퍼센트로 해도 이제 풀이 과정상 맞는 답이 됩니다. 질산 칼륨이 101g이 되는 이유는 K의 원자량이 39이고 N이 14고 O가 16이어서 그래요. 이 원자량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이 나뉘는데, 홀수일 때는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고 원자 번호가 짝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합니다. 이 원자량은 우리 책 본문에 이제 주기율표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량을 암기를 하시면 101g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1번에 이런 문제에서 혼재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혼재는 혼합하여 존재한다, 같이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성질 따라 나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위험물이 약간 있다고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탱크나 용기를 하나 더 쓴다든지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이제 낭비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성질이 그나마 비슷한 것들은 같이 두어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혼재 가능한 위험물을 정합니다. 자, 혼재 가능한 위험물 지정수량 10분의 1이 초과될 때, 이때에는 사류 위험물을 2류 위험물과 함께 보관할 수 있고요. 사류가 3류, 5류랑 2류, 5류랑 4류, 6류랑 1류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을 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번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위험물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힌트가 되는 거는 에틸벤젠을 탈수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에틸벤젠은 벤젠에 에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 에틸은 뭘까요? C가 2개, H가 5개인 것을 에틸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에틸벤젠으로 CH2, CH3가 되어 있는데 사실 C2H5예요. 다시 쓰면. 그렇죠? 그리고 C2H5는 에틸이라고 부르는 탄화수소고요. 그래서 에틸벤젠인데 여기에서 탈수소화는 수소를 탈락시켰다는 거니까 수소 2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수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수소가 몇 개가 되냐? 수소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탈수소화하여 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C2H3인 것은 스티렌이라고 부르고요. 스티렌의 분자량을 구했을 때 C가 6개, H가 5개, 그 위에 C2H3가 되니까 분자량이 10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렌인지 확인할 때 104가 나오는 거, 이거를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정수량 1000리터인 제2석유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석유류가 1000리터의 지정수량을 가지려면 수용성인가요? 비수용성인가요? 이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리터인 것과 2000리터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리터인 것은 비수용성이고 2000 등, 경, 스틸, 크실, 클로로 가 이석유류의 비수용성 물질인데 이 중에 들어가는 스티렌, 스틸렌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다음 보기에서 금속 나트륨과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서 번호를 쓰는데요. 나트륨은 Na, 칼륨은 K, 둘 다 공통적으로 삼류 위험물입니다. 삼류 위험물은 경금속이에요. 경금속은 가볍다는 거고, 가볍다는 그 기준은 물에 담갔을 때 대부분의 금속은 가라앉지만 이 금속들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가벼운 금속, 경금속이라고 부르는데 무르다는 거는 커터칼, 문구용 칼로도 자를 수 있는 금속이라는 의미고요. 나트륨이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이때는 물이나 산과 반응했을 때랑 같은 생성물을 생성합니다. 알코올은 끝이 OH로 끝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알코올과 반응했을 때 O랑 H 사이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여기에 NA가 붙고 K가 붙고 나머지 이 H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반응해서 수소 발생하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물과 반응할 때 불연성 기체를 발생한다. 불연성의 뜻이 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물과 반응했을 때 삼류위험물이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이죠. 수소는 불이 붙는 가스예요.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도 만들고 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고 이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므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흑색이 아니라 은백색의 고체이므로 4번 틀리고요. 보호액 속에 보관한다. 금수성 물질이니까 물과 반응하지 않도록 석유, 등유, 경유 또는 유동 파라핀 핀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기능사 수준에서는 등유, 경유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산업기사에서는 유동 파라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14번에 ABC 소화약제 하면은 분말 소화약제 4가지 종류 중에 3종 분말 소화약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종 분말 소화약제 열분의 반응식을 쓰는데 NaH2PO4에서 NH4의 수소 하나가 NH3가 되고 이 수소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H3PO4가 되는데 HPO3와 H2O로 또 쪼개져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이 사이의 반응식인 NH3 플러스 H3PO4 이렇게 되는 반응식을 거쳐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H3PO4는 오르소 인산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생성되는 HPO3는 메타 인산이라고 합니다. 분말 소화약제에서는 3종 분말 소화약제뿐만 아니라 1종 분말 소화약제, 2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식까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